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스페셜, 오늘도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스페셜한 수익을 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정예린입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는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됐죠. 이 미국의 재무부가 금리를 낮추기 위해 발표한 바이백의 확대가 결국에는 미봉책일 뿐이다라는 회의론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우리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반도체 투톱이 강한 힘을 내준 덕분에 결국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책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스닥 시장 표정이 사뭇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업종별 차별화가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장중에 5% 정도 넘게 하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그리고 올해는 정말 이 사이드카가 정말 많이 발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이드카가 아니라 메인카다라는 농담까지도 우프게 나오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던 트리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주에 핫 이슈, 긍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소식도 모두 다 있죠. 그럼 저희 기분 좋게 긍정적인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요.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책,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주 환원책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또 기쁘게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시죠. 우선은요, SK 하이닉스 주주 환원책은 40조 원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40조 원을 이제 취득하고 나서는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가 세 가지가 기대치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나왔던 하나증권의 리포트에서 가지고 따온 건데요. 우선 이 40조 원에 부합했다, 이 기대치에 부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400만 주가 넘는 이 발행 주식의 3.3% 규모가 매입되고 그러고 나서 다 소각될 것이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해봐야 하는 것은 또 FCF, 잉여 현금 흐름이 원래는 50% 이내였는데 이상으로 다 더 좋아졌죠. 기대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보여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금 배당 병행까지도 이제 다음 실적 발표, 이 3분기의 컨퍼런스 콜에서 이 특별 배당과 그리고 주주 환원책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사가 옮겨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증권사의 평가를 좀 지켜볼게요. 하나투자증권부터 시작해서 하나증권까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의견도 보였는데요. 그래서 예상에 나왔던 40조 원 자사주 매입 그리고 60조 원의 특별 배당, 이 정도의 컨센에 부합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고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모두 긍정적인 의견들을 내비추기는 했지만요.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를 조정하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목표가가 상향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셔야겠죠. 그렇다면 이런 좀 긍정적인 의견들을, 이슈들을 살펴봤으니 우려해봐야 하는 부분 조금 체크해 볼게요. 우선 이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이번 주 수요일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첫 번째 기사는 19일 수요일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017년까지 미국이 건국하고 나서 240년 동안의 빚은 20조 달러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의 빚이 20조 원. 240년과 이 10년의 빚의 규모가 같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이 헤드라인이 나오자마자 많은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었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재무장관이 또 시기적절하게 국채금리를 방어하겠다면서 중장기물 국채 바이백 확대, 그러니까 최소 2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헤드라인이 바로 이 바이백 확대로 옮겨간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영향은 어땠을지
바로 즉각적으로 영향이 나타났죠. 30년물 국채는 5.26%에서 5.196%로 하락을 했고요. 10년물 국채는 4.68%에서 4.647%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30년물이든 10년물이든 결국에는 하락을 했다라는 거겠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반도체주, 특히 메모리 반도체주가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올랐고요. 오늘도 이어서 올랐습니다. 근데 신기한 점이 바로 이 금값입니다. 금값도 올랐다라는 겁니다. 최근 2달 동안 13%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요. 금값이 대체 왜 올랐을까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이백 확대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대체 얼마나 미국의 국가 이런 채무가 빚이 얼마나 문제가 되길래 바이백 확대라는 것까지 갔을까라는 시선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감으로 금값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금값 말고도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흐름을 가져가 볼게요. 우선 19일 그 의견, 채무가 40조 달러를 넘겼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금리가 상승을 했죠. 0.1%포인트밖에 사실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그러자 메모리 주가들은 7%에서 9%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 거래일인 어제였죠. 어제는 또 이 바이든이 아니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결국에는 이 바이백 확대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금리가 0.0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메모리 주가들이 급 반등 8%에서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까지도 메모리 주가들은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메모리 주가의 조종가는 미국 국채 금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왜 이렇게 제가 적어놨냐? 왜 미국 국채 금리가 가장 큰 조종관이냐라고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선 금리, 이 미국 국채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빅테크 기업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야 하고요. 거기에다가 뭐 메모리 반도체도 사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섰을 때 메모리 반도체를 샀고 뭐 미리 계약도 다 해놓은 상태죠 지금. 그래서 지금 빚을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계약을 해놨는데 이 금리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빚이 너무 금리가 부담이 되는데 계약을 우선 취소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계약이 취소가 되면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그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메모리 주가를 많이 흔들어 놓는 그런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반도체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바이백 확대 이 효과, 이 방법을 계속해서 금리를 계속 누릴 수 있는지 이 바이백 확대로 금리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것인지를 지켜봐야 되고요.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가 11월 3일이고요. 그리고 이 바이백 확대는 11월 4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선거 이후에도 이 금리가 계속 내려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하다못해 중간 선거까지도 그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중간 선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죠. 선거 전까지 체크 포인트를 조금 3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국의 10년물, 30년물 금리를 봤을 때 절대치보다는 방향성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금리가 이미 절대적으로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인 금리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 건지 또는 하락하는 추세인 건지 그 부분, 그 방향성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금값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이유는요. 눌린 금리를 가장 먼저 눈치채는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값이 너무 오른다? 그러면 지금 위험 자산이 굉장히 흔들리는 구간인가? 주가, 뭐 아니면 달러, 우리가 조금 더 안 좋게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가라는 선제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11월 4일에 리펀딩이라고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중간 선거까지 이 발백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만약에 그때까지 효과가 안 나고 또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다. 아까 방향성 말씀드렸죠.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당연하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겠죠. 뭐 예를 들면 PGA 잔고를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자신만의 카드를 꺼낼 텐데 그 카드를 언제 꺼낼지 또 꺼낼 게 있는 건지 그런 여부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다 지켜보기에는 혼자 지켜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같이 지켜보자라는 건데요. 심지어 우리가 이번 주에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이야기가 나왔지만 바로 조금 전에 방금 전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주주 환원책이 나왔었죠.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인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정책이 이 발표가 결국에는 다음 주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그 부분 한영석 대표님과 같이 고민을 하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선은요, 휴대폰 카메라 한번 챙겨주시겠어요? 그 카메라를 챙겼을 때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스캔해 주시면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방에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두 가지 혜택이 존재합니다. 먼저는요. 교육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사고 언제 덜어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교육 자료 받을 수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밤 9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는요. 앞으로 상승할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급등하기 직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 종목도 한마디로 말해서 한영석 대표님의 히든 종목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스캔할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수익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보고 넘어와 봤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대표님 모셔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어제 이어서 코스피는 우선 빨갛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 환원책도 장이 끝나고 나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또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지 벌써 궁금합니다.
뭐 사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 뭐 장 초반에 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만큼 어저께 흐름이 연달아서 뭐 이어가면서 사실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되기는 했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뭐 그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뭐 주말에 대한 어떤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흐름을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또 애프터마켓의 기준에서 보면은 또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그렇게 좋은 또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한 주의 흐름 우리가 또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더 우리가 치밀하게 또 짜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방향이나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단기 추세의 흐름에서 우리가 그 흐름에 어떤 정확한 어떤 기준과 우리가 매매 전략을 갖고 또 다가가지 않으면은 또 자칫 또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왔던 지금까지 또 잘 챙겨왔던 어떤 수익의 범위를 또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매매 전략 같이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장중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오늘 마켓 인사이트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일제 미 증시는 유가 국채금리 상승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일단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도 미 증시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가 40조 원대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단기 자금이 또 살짝 몰리면서 어떤 수급의 흐름에 또 모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주가의 어떤 강한 탄력의 상승 모멘텀이 좀 작용을 했고요. 또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시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장 마감 이후에 또 주주 환원 정책 100조 원대 이상의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치의 주주 환원 정책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 흐름들이 이제는 조금씩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전문가들이나 많은 다양한 또 의견들이 또 존재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업종이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매출이라든지 어떤 이 업황에 대한 모멘텀은 훼손된 적이 없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7월 달의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연출이 되기는 했었지만 자, 지금까지 업황이 훼손되지 않았는데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일까? 아니면은 그냥 단기 반등의 하나의 그냥 이슈 또 뭐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걸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이야기들도 우리가 전체 시장의 어떤 분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기술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차트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우리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해석을 해 나가면 좀 더 정확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SK하이닉스와 그 삼성전자 이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이 흐름 때문에 어찌 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조금 소외를 받았어요. 대형주 반도체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코스닥은 4%대의 하락.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5월, 6월 반도체주가 강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코스닥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소외를 받았던 그 시장의 흐름이 약간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 흐름들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장이 전체 자금이 전 업종으로 골고루 확산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경계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하단에서 물론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아주 완벽한 어떤 추세 되돌림까지는 나타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얘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한 번의 어떤 또 충격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또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흐름도 오늘 또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기준에서는요, 코스피는 7,000선의 어떤 회복과 그다음에 코스닥은 800선의 어떤 지지입니다. 이 흐름의 구간이 우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차트의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의 흐름의 기준으로는요. 120MA를 강하게 돌파하는 이 흐름이 나왔습니다. 종가상의 기준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강한 갭상승으로 사실 지난 수요일 날 강한 하락의 흐름이 나왔던 요 하락에 대한 이 갭이 있죠. 이 갭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상승의 흐름으로 이 갭을 완전히 소멸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렇단 얘기는 결국에는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과정에서 하락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락의 흐름이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갭이 소멸이 됐다라는 것은 하방의 에너지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이 캔들의 종가상의 흐름이 위치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냥 단순히 양봉이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이 양봉이 이 이평선의 어떤 돌파의 흐름까지 연결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갭을 소멸시켜주는 하방의 에너지가 가득 찼던 이 갭을 소멸시켜줬다는 그 의미까지 더불었을 때 실질적으로 다음 한 주의 기대감을 또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멘텀, 그런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주봉상의 흐름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자,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 여기까지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은 OMA를 다시 되돌리면서 강한 어떤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이제 바로 뒤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양봉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전주에 강한 양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강한 에너지가 지금 품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강한 에너지를, 상승의 에너지를 품고 있었던 이 양봉이 이 에너지가 소멸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 양봉의 몸통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종가상의, 오늘 이 종가상의 흐름이 이 양봉의 몸통 이하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 요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 그게 OMA 기관이기도 하지만은 이 흐름을 되돌리면서 전반적인 어떤 추세가 좀 더 강화되는 시점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기준에서는 다음 한 주의 어떤 흐름도 우리가 기대감을 갖기에 상당히 충분하고요. 실질적으로 요 위에 지금 20MA에 우리가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충분히 이러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20MA 돌파의 기준, 그러면서 약 한 7,500포인트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흐름이 다음 주에는 열려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흐름이 반대 흐름입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되돌리고 올라오면서 우리가 60MA의 어떤 저항에 상당히 많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요 흐름이 전반적으로 보면 하락 샛별형의 어떤 흐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고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탄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하락의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렇지만 다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는 요 20MA의 흐름이, 이평선의 흐름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흐름이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자, 800포인트를 간신히 유지한 801포인트에서 주가가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다음 한 주간의 흐름에서는 이 흐름이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여기서 상승의, 양봉의 상승의 흐름이 나와줘야만 다시 이 하락의 추세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만 이 60MA가 내려오면서 이 흐름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850포인트, 900포인트까지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갈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놓고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락 장악형이 나왔습니다. 자, 상승 장악형의 반대인 하락 장악형. 자, 하지만은 이 OMA의 어떤 그 지지 구간은 이탈된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이 훼손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보면 다음 한 주간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850포인트 이상에서 다음 한 주간의 흐름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까지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눌려 있었거나 아니면 최근 반등의 흐름에서 상당히 좀 많은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또 대응해 볼 수 있는 많은 또 종목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하고 다음 한 주간의 흐름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밤 9시에 여러분들하고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음 한 주의 흐름을 또 지켜보기로 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브 방송에도 참여를 하시려면 1차적으로 저희 커뮤니티에 참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커뮤니티에 입장을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해드리는 여러 캔들에 관한 자료, 그다음에 우리가 매매에 대한 기준법에 대한 자료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들을 받으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마치 엑스레이처럼 딱 대입을 해보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설정해 나가셔서 다음 한 주에는 좋은 그런 어떤 수익의 방향을 좀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책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는 코스피 7천 회복, 또 코스닥은 800선 지지를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음 주 장을 좀 예상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또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월요일 장을 좀 더 든든하게 챙겨놓고 또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하신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휴대폰의 카메라 무조건 챙겨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를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를 스캔하시면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 방에 들어오시면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 자료도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상승할 종목들 그리고 시장의 예측들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 이제 성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힌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대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성투 다음 주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네.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양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반등하는 구간에서 사실 강한 양봉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 양봉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양봉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되는 양봉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양봉이 뜨면은 상당히 다 좋다. 아, 오늘 정말 주식의 어떤 그 분위기가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양봉도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있고요. 또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추세 방향성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더 수익의 어떤 극대화를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손실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아주 되게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당일 양봉이 이렇게 강하게 뿔뚝 이렇게 이제 막 상승을 하면 상당히 이제 막 되게 기분 좋아하시죠. 자, 그러면 사실 이 양봉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상승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얘가 오늘 하루짜리 양봉이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 상승의 흐름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이 양봉의 흐름을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양봉 몸통의 절반 이상의 구간을 훼손하지 않는 구간에서 주가의 상승이나 조정이 모두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종가상의 흐름에서 이 하락의 그러니까 이 양봉 몸통의 2분의 1 이상을 이탈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락을 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강한 상승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소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점에서 추가적으로 주가의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물론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이 구간에서 이 기준점을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주가의 방향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수익의 극대화 부분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절반 이하의 구간에서 오히려 종가상의 흐름이 이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실질적으로 얘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반등을 하거나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양봉이보다도 주가가 강하게 하락하는 구조에서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양봉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그냥 쫓아가고 우리가 매수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우리가 관계에서 놓여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일 종가 대비 실질적으로 오늘의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은 구간에서 우리가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양봉의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좀 신뢰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아무래도 주가가 바닥 저점에서 우리가 되돌리는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그 매수세, 순매수세의 흐름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저점에서 이 구간은 너무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효과는 있었지만 전 종가를 우리가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이 시장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률만 보고 여러분들이 쫓아갈 것이 아니라 캔들의 종가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저점에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이 양봉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냐면요. 자, 지금처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이게 이런 양봉을 통해서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고점 대비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주가가 왜냐하면 10,000원짜리가 뭐 7,0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이 싸졌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자, 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싸다고 해서 이 주가가 싼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떤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과연 그 고점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고점이었는지, 강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실질적으로 본주의 가치는 한 5,000원밖에 되지는 않은데 얘가 너무나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10,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그 거품이 빠지는 단계에서 7,000원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7,000원도 싼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고점 대비 싸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구간에서 이런 양봉의 흐름이 나오면서 반등의 흐름이 딱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얘가 이제는 또다시 상승을 할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덥석 이렇게 매수를 해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얘가 이렇게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구조에서는요. 이평선 자체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평균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얘가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얘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추세가 연결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얘가 되돌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냥 그 반등의 신호만 보고 막 무조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흐름들이 연결이 되고 상승의 흐름의 기준에서 우리가 어떤 추세선의 이탈의 흐름이 돌파의 흐름이 나왔을 때 그 돌파의 기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에서 상단 돌파하듯이 아니면 우리가 이평선에서 되돌리는 구간에서 주가가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곡선을 우리가 이제 하락하는 범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얘를 지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 갔을 때 그때 우리는 시장이 되돌리고 뭔가 방향성이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양봉의 흐름 하나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보다 여기서 우리가 더 크게 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강한 거래대금까지, 거래량까지 같이 수급이 우리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한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전략적인 매수를 해 나가실 수가 있다. 단 종가상의 기준에서 이 전고점이 이 돌파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가가 오늘 당일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오늘 고점과 오늘 종가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자, 고점은 오늘 장중에 어디까지 올랐느냐 이게 고점인 거고요. 종가는요 최종적으로 얘가 고점을 찍고 시장이 마무리된 가격이다.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실질적인 종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얘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시장이 강하게 끌어올렸던 이 상승의 에너지가 소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위험한 캔들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도 우리가 고점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고점에서 나오면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캔들일 수도 있는데 이 캔들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위치에 따라서 그 해석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얘가 주가가 하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신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또 인식을 해요. 참 재밌죠. 왜냐면은 고점에서는 이탈,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는 물량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점에서는 얘가 멈춰 있었던 그 매수세의 흐름이 강하게 뭔가 시장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는 뭔가 새롭게 진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신규 매수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거는 그렇죠.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얼만큼 우리가 모이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추세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전고점에서 우리가 막 물려 있는 그런 어떤 매물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강한 거래 대금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꼭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주가가 강한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터지는 강한 양봉입니다. 자, 똑같은 양봉인데 고점에서 터지는 양봉은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양봉이 그냥 조그만 이런 어떤 몸통이 작은 이런 양봉이 기준이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오는 그런 양봉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럴 때 상당히 많이 흥분을 하시죠. 왜 그러냐면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반등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락의 골이 되게 깊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진짜 반등인가? 하락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살짝 어떤 반등의 흐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확신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간에 되돌려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뭔가 얘가 이제는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이 바닥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 가격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가격 대비 이미 딱 보면은 한 20% 30%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바닥에서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뭔가 비싸다라는 느낌 때문에 또 손이 안 가요. 자, 그러다 보면 관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계속 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들 또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라도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는 얘가 뭔가 추세가 되게 강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는 얘가 여기서 강한 슈팅이 한번 빵 터지면 쟤는 진짜 더 가려고 정말 추세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서 요게 쏙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매매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나는 여기서 딱 샀는데 내가 사자마자 주가는 밑으로 바로 이제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심리를 아셔야 되겠죠. 주가가 강하게 상승해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진짜 아주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추가적인 어떤 강한 슈팅이 나온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십니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비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닥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뭔가 적극적인 매수세보다는 관망하는 그런 매수세가 많아지겠죠. 근데 나는 팔고 나가야 돼. 자,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요, 한 번 더 주가를 강하게 튕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관망을 해왔던 사람들이죠. 관망을 해왔던 투자자들이 더 가려고 하나 보다 하면서 정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유유히 이제 내 거를 팔면서 쏙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에서의 강한 장대 양봉을 봤을 때는 조금 한숨을 좀 내쉬고 편안하게 호흡을 한번 가다듬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루만 더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하루만. 그래서 얘가 진짜 윗꼬리를 강하게 다는지 아니면 그 위에서 강하게 딱 멈추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싸게 주시더라도 강한 흐름이 확인이 되고 나서 여기서 뭐 갭상승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어떤 반등의 수급이 형성이 될 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셔도 절대 여러분들이 손해 보시는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덥석 들어가셨다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얘가 밑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면 그 손실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장중에 27%까지 급등했다가 얘가 그냥 장 후반에는 거의 뭐 마이너스까지 되돌리는 그런 종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 시가총액 1,000억대, 2,000억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람 한번 훅 불면 상한가, 바람 한번 훅 불면 그냥 하한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를 갖춰져 있고, 그래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우수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나가신다면 정말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수익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매매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시다. 내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감으로 하는 매매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하나하나씩 내가 그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체크해가면서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얼른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 시간에만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선착순 50분에게만 저희가 그 참여 혜택을 드리는데 이미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참여를 하셔서 이제 자리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른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이번 한 주간의 흐름 잘 정리하시고 내일 시장의 흐름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음의 어떤 상승의 흐름 또 수익의 어떤 기준을 잘 받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혜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요, 방금 보셨던 그 교육 자료죠.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요. 또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밤 9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 참석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 방송 안에서는요, 저희가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시장 예측도 이야기가 나눠지고요. 또 상승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급등하기 직전의 패턴을 가진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다양한 부분 나눌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를 스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시간 내에 신청해 주신 딱 선착순 50분께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자리가 남지 않아서 빠르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양봉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상승의 반전을 시켜줄 그런 캔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떤 캔들이 상승 반전을 시켜주는가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그 양봉에 대한 기준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자료이고 또 교육의 내용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딱 보실 때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을 보시더라도 요 기본적인 캔들의 패턴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락의 흐름이 이제 멈춰가고 있구나. 이제는 얘가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겠구나.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기다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막 상승하고 막 급등하는 종목들 내가 막 쫓아가다가 거기서 덜컥 물리는 그런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패턴들의 움직임이 이제 보이면서 아, 이제는 시장이 이제는 되돌리겠구나. 아니면은 이 종목이 방향을 바꾸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캔들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지금 차트에 나타나는 수십 가지의 또는 정말 그거보다 더 많은 캔들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네 가지의 캔들입니다. 이 캔들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이 캔들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사실 이 캔들 이 내용 강의만 하더라도요. 2시간 동안 아주 제가 그냥 시간을 꽉꽉 채워서 강의를 해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내용이 많은 그런 내용인데 캔들인데 이거를 지금 뭐 방송 시간이 채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일요일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깊이 있게 더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이 주말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에 내 패턴은 만들어지고 있는지 내 종목에는 과연 이런 캔들의 모습이 있는지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캔들의 패턴이 하루짜리의 형성으로 만들어지는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거래일 통해서 만들어지는 패턴. 또 얘 같은 경우에는요. 2거래일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최종적인 확인까지는 3거래일 또 이렇게 3거래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망치형 1거래일의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이 캔들의 패턴은 이 아랫꼬리가 핵심입니다. 아랫꼬리라는 거는 결국 뭘까요? 시작가에서부터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 저점에서 강하게 되돌리면서 이 시작가를 능가하는 오히려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완전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씨름에서 보면 막 뒤집기 있죠. 정말 완전히 그 어떤 그 방향을 그 흐름을 완전히 그냥 엮어버리는 거꾸로 우리가 이제 뒤집어버리는 그런 흐름처럼 하방의 어떤 에너지를 상승의 흐름으로 완전히 되돌리는 그런 캔들의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캔들 패턴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락하는 이 흐름에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상승한다? 또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 에너지가 이제 소멸이 되어 가고 있다. 저점에서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 이후에 우리가 어떤 흐름들이 연결이 됐을 때 좀 더 강하게 이 종목이나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캔들들은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강한 음봉입니다. 앞에 1거래일은. 자, 강한 음봉이 나타났어요. 자, 음봉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났을 때, 왜냐면은 음봉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강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강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흐름이 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의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강한 음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상승할까를 기대하기보다도 얘가 언제 멈출 것인가를 사실 되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이 하락이 멈추고 언제 주가가 조금씩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자, 그때 나타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승 잉태 확인형. 어떻게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흐름들이 우리가 캔들의 저점이나 우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아, 하방의 에너지가 이제 소멸이 되고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구나라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장악형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만으로 이 음봉을 강하게 되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세에 대한 강한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샛별 십자형은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도 나타나는 패턴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종목 차트에서도 나타나는 패턴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패턴들의 흐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이제는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이거를 다 제공해드리지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커뮤니티 방에 마지막으로 참여를 하시면 일단 이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하시고 더 구체적인 거는 일요일 21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몇 자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빠르게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를 스캔하셔서 한윤석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쉽지만 다음 이 시간에 주식 투시경 스페셜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